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43번째 시간으로 서버 데이터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REST API, 두 번째, Axios 라이브러리, 세 번째, Wait 블록.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웹앱 개발 시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가 서버와의 통신입니다.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은 REST API라는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저 REST API를 쓴다는 거죠. REST API는 웹 주소를 이용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웹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등록, 조회, 수정,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EST API의 4가지 함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REST API 함수를 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보이시죠? 데이터 등록, 조회, 수정, 삭제를 한다 그랬죠? 등록은 post, 그 다음에 조회는 get,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put,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delete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 방식인데요. 데이터들을 등록할 때는 전체에다 데이터를 등록하기 때문에 슬러시 하고 제가 지금 예시로 테스트라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회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그 일부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표 함수 이외에도 패치나 헤드와 같은 함수도 갖고는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패치 API가 추가되어 서버와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패치 API가 추가되기 전에는 코드가 매우 복잡했었어요. XML, HTTPS 뭐 이런 거를 썼었는데 그 통신 방법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Axios 라이브러리를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 Axios라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xios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터미널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npm-i Axios라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xios npm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시면 자세한 설명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 하단에도 이 주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xios 함수 문법입니다. REST API 이 4개가 지금 함수로 들어가는 거죠. Axios가 이제 객체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함수로 메서드화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요. Axios 자체가 함수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객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메서드, UL, 데이터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JSON 플레이스홀더라는 사이트에서 API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Axios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패치 API로 JSON 플레이스홀더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ch43 서버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패키지 JSON 가서 보셨을 때 버전이 4버전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주세요. 이건 이전 강좌들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앱 스벨트에 있는 내용은 다 지우시고요. 이건 예전에 제가 라이프 사이클 때 패치 API를 썼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있겠죠. 역시 ch43 서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해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코드를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패치 API 쓴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async와 await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플레이스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을 21개를 이렇게 3컬럼을 통해서 스타일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거죠.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엑시오스를 통해서 써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엑시오스를 먼저 설치할 건데요. 터미널을 두 개로 그냥 분리해서 쓸게요. 또 껐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미널을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실행되고 있는 상태고 하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npmi axios라는 거를 써주시게 되면 엔터 쳐볼게요. 그럼 설치가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한 쪽 터미널은 요거를 휴지통을 눌러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다시 코드를 짜보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엑시오스를 임포트를 통해서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요. 엑시오스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를 담는 배열은 요 코멘츠라는 데다가 담는 거고요. 이때 여기를 패치로 썼었던 거잖아요. 요 파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sync 요 함수에다가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constless라고는 또 똑같이 쓸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패치 API를 쓰는 게 아니라 await를 쓰는 거죠. 그래서 await를 쓴 다음에 axios를 쓰고 나셔서 get으로 얻어오는 겁니다. 우린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get으로 이렇게 get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주소 갖고 오는 거는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지만 요건 따로 붙여놔서 처리를 하셨어도 되고요. 뭐 블로그에 아직 있을 테니까 요거는 가져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코멘츠에다가 데이터를 다시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await를 통해서 less data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데이터 속성을 통해서 배열 데이터로 호출을 하게끔 엑시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엑시오스 npm 사이트에 가셔서 사용법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를 건 없습니다. 이거를 패치 API로 가져오느냐, 엑시오스로 가져오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도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벨트는 마크업 영역에서 비동기를 처리할 수 있는 await 블록을 제공을 합니다. 비동기의 대표적인 예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면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구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오래 걸립니다. await 블록은 대기 시간이 발생되어 요청한 결과를 기다릴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딩 중,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엑시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each 블록과 else 구문을 사용해서 비동기 방식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each 블록은 데이터 가져오는 게 성공했을 때, 그리고 else는 실패했을 때의 경우로 했었어요. 예전 영상을 보면 그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을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하지만 await 블록을 스벨트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else 구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f, else 이렇게 쓰지, 그죠? each 블록 쓰고 else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서 썼던 것 뿐이었지 실제 await 블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await 블록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wait라는 블록을 쓰고 나셔서 promise를 쓰게 됩니다. promise는 비동기적 요청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청한 데이터를 기다리는 마크업 영역입니다. 보통 로딩 중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콜론 then 하고 result가 되게 되는데 result는 결과값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요청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때의 마크업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콜론 캐치하고 에러를 쓰게 되는데 에러는 에러가 발생되었을 때 에러 객체가 처리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실패했을 때의 경우를 마크업을 작성을 하면 되고 어웨이트 블록을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리액트를 배운 독자분들이라면 리덕스 텅크를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렵게 로딩 중 성공 실패를 나눠서 작업했던 비동기 작업을 스벨트는 이 어웨이트 블록 문법을 통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엑시오스에서 이제 제작한 예제를 어웨이트 블록을 사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온마운트 라이플 사이클 함수 있죠?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프라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로딩 중 성공 실패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이를 기다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됐을 때로 굳이 쓰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 온마운트도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변경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마운트는 삭제를 할게요. 콘스트라고 쓰고 나서 가지고 이번에는 async 함수를 바로 처리를 할 거라서요. get comment라는 변수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sync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로 할 거라서 try catch 구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쪽에는 에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객체를 처리를 해봤고요. 그러고 나셔서 여기에다가 아까 썼던 less를 쓸 거예요. 그래서 const less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await를 통해서 우리가 엑시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get입니다. get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JSON placeholder 데이터를 가져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다시 코멘트라는 데다가 await를 통해서 데이터를 담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less 중에서 데이터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return less입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에러를 강제적으로 발생을 하는 에러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hrow를 통해서 new error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맨 아래쪽에다가 let promise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셔서 이 get 컨텐츠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omise는 promise 함수를 담을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로 지정해야 마크업 영역에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다가 이렇게 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에 오셔서 이 each를 통해서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 else를 통해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이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컨텐츠의 배열 데이터가 0개다. 라는 거는 데이터를 못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로딩 중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로딩 중 성공 실패로 우리가 나눠서 처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것도 역시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await 블록 쓴다 그랬죠? 그래서 샵 쓰고 await 블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hen까지 저렇게 잘 나오죠? 거기에 우리는 에러까지 표시를 할 거여서요. 여기다가 catch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에러 객체를 가지고 오도록 할 거고요. await가 가져올 거는 바로 이 promise 변수입니다. 이 promise가 가지고 올 때라서요. 이 부분은 이제 대기 중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 태그를 쓰시고 나셔서 로딩 중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n은 성공했을 때잖아요. 성공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each 블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샵 each라고 썼었죠? 원래 그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어도 되는데 그냥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이 콘텐츠에 담겨져 있었었죠. 이렇게 복수를 썼으면 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는 지워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원래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쪽은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 발생됐을 때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p 태그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에러 객체인 거죠. 그래서 콜론 쓴 다음에 에러가 발생되었다고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새로 고침해볼게요. 데이터 가져올 때 로딩 중 되게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오면 로딩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갖고 와볼게요. 90개 정도 갖고 와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로딩 중이 더 길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성공했을 때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실패했을 때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소가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이 컴에서 m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서버의 주소가 틀렸기 때문에 로딩 중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되도록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엑시오스 에러라고 해서 네트워크 에러라고 떠있죠? 에러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원래 제대로 된 주소를 쓰게 된다면 다시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로 await 블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버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이 await 블록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스벨트 이론 끝입니다. 스벨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걸 응용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웹앱 OTT 사이트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티빙이나 넷플릭스 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이트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영상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화면을 서버의 데이터로부터 구현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한번 사이트를 제작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거는 스페셜 강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에 스페셜 강좌로 봐요.